자, 수특 영어 9강의 4번 보자. 자, 요것도 조금 헷갈립니다. 조금. 이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아프게 되면 자기 몸 안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질문의 주제예요. 나무는 아프면 자기 몸 안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바깥으로부터의 침입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게 질문의 주제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이해가 쉬워요. 자, 요 단어 일단 볼까? weak, 이거 뭐지? weak, 약한 형사고요. weak는 뭐다 이게? weaken까지 쓰면 이건 뭐예요? 약해진. 동사예요. 뭐다 이건? 무엇을 약하게 만들다 그러지. en이 붙으면 make는 동사가 된다고. 약화시키다는 뜻이 되고. 자, 주의해야 될 게 그럼 봐봐. weakened는 뭐니 그럼 이건? 약해진이라 PP입니다. 자, 요게 요 문제를 왜 만들었냐면 이게 이번에 졸업한 고3들이 고1 시절에 그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고사에서 이 문제로 나왔어요. 신성고에서. 그러니까 요 원문의 weakened였거든. 요걸 weakened로 바꿔서 이렇게. 그래서 신성고 서술형 1번에 항상 거의 뭐가 나오냐면 이 밑줄 잡고 거기서 틀린 거 찾아서 고쳐서라고 항상 신성고 나오거든. 거기서 weakened였는데 weakened로 이렇게 해서 나왔어. 밑줄 그어서 그 뭐로 바꿔야 돼? weakened로 바꿔줘야 돼. 이게 동사기 돼요. 동사가 두 개 연달아 있는 거거든. 근데 헷갈리죠? weakened만 보면 마치 뭐가 될 것도 같아. awaken이 PP인 것처럼 EM부터 PP인 것 같거든. PP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사다. 그래서 이렇게 ED까지 붙여줘야 PP가 된다라는 거 어법 유형 기억하시고. 자, 나무들은 만약 나무들이 약화되게 되면 나무가 약해진 것은 바로 that 이하일 수가 있어요. 약한 것은 바로 약해진 이유가 뭐냐? 나무들이 그들의 conversational 바로 의사소통 기술을 잃어버려서 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along이든 뭐라고 여러분? 엄마와 함께라 그랬지? 바로 뭐와 함께? 그들의 능력과 함께. 이 능력이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도 잃어버리고 의사소통 기술도 잃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여기서 포인트를 두는 건 요겁니다. 요거 1번. 요게 이제 없어서 그런 거다. 요걸 약해졌다는 거는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다. 요 뒤에 거보다 앞에 걸 포인트 두고 이제 질문 뒤에 얘기를 해요. 자, 그 뒤에 보시면 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거의 뜻을 잘 잡아줘. 그렇지 않다면 뭐가 뭐 하지 않다면이라는 걸 잡아보자. 그렇지 않다면 일단 진조가 있기 때문에 가주어고, 그렇지 않다면 어려워요. 바로 설명하는 게 왜 합쳐서 해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습니다. 설명하는 게 왜 해충들이 specifically 뜻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왜 뭐만 딱 집어서 왜 해충들이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나무를 찾아내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바로 근데 소유격이니까 이 나무들의 건강이 이미 자 compromise 보자. 우리 했던 거예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첫 번째는 일단 타협하다라는 동사 뜻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다? 훼손시키다라는 동사가 PP로 바뀐 거예요. 바로 이 나무의 건강은 이미 훼손이 돼 있는 그러한 나무를 해충이 왜 찾을 수 있는지를, 특정하게 왜 걔만 찾아다니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뭐 하지 않으면 바로 나무가 이제 뒤에 내용 나와요. 나무가 약해졌을 때 의사소통 기술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왜 해충이 그런 나무를 딱 구별해서 찾아낼 수 있는지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반대로 말하면 뒤에 뭐가 나오냐? 해충은 뭘 할 수 있다? 바로 약해진 나무를 되게 잘 골라낼 수 있다는 설명이 돼요. 뒤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만 해충이 봐봐, 나무가 이게 곤충이 벌레가 나무에 수액이나 이런 걸 빨아먹고 살잖아. 그치? 그러면 나무가 병신도 아니고 곤충이 와서 수액 빨아먹는데 정상적인 나무는 그거 냅두니 안 냅두니? 가만 안 냅둬요. 나뭇가지를 움직일 수 없으니 자기 하는 무슨 방어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겠지. 그지? 우리 뭔지 모르지만, 그죠? 중앙처리장치에서 명령 내려서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킬 텐데, 근데 곤충이 뒤에 나오는데 한번 딱 깨물어봐서 이제 요 나무가 근데 봤더니 자기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가동을 안 시켜. 그럼 이 나무는 어떤 나무라는 얘기야? 자기 안에 의사소통 시스템이 망가진 나무라는 얘기예요. 내가 깨물어도 이 새끼가 명령을 못 내리네? 그 뭐야? 얘는 무방비 상태니까는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빨아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그 나무만 찾아다닐 수 있는데 앞에 이게 아니라면 이 방법 어떻게 왜 그러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이란 건 약해진 나무가 바로 의사소통이 되게 의사소통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이라고 받아주면 돼요. 약해진 나무가 의사소통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뒤에 보자.
conceive란 동사에서 변형된 것이고 conceive란 동사도 크게 두 가지 정도 뜻이 있어요. 뭐지? conceive? 일단 여기서는 상상하다, 생각해보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지? 바로 의외로 임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conceive가. 여기선 당연히 1번 뜻입니다. 자, 대디아 진주어는 생각해 볼만하죠. 이런 얘기야. 상상해 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란 얘기는 앞에 특정한 나무를 찾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곤충은 일단 경청합니다. 나무의 긴급한 긴급 화학적 경고 소리를 경청해요. 곤충은 나무가 내는 신호를 들을 수가 있나 봐. 여긴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일단 그 소리 들어. 뭔가 긴급 부조 화학 경고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 나무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어떤 나무를 확인해 보냐? Don't pass on이라고 그 메시지를 앞에 있는 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나무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근데 확인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take a bite라고. bite가 뭐죠, 여러분? 이게 그렇지. 한 입 깨무는 걸 bite라고 그래요. 한번 꽉 깨물어 봄으로써 테스트해본다 이런 얘기야. 바로 뭐로부터? 바로 그들의 나무들의 바로 이파리나 아니면 나무 껍질입니다. 나무 껍질로부터 한번 이것들을 한번 깨물어 봄으로써 이놈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냐 전달하지 못하냐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해되니? 깨물어봐. 그래서 이놈이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못하는지를 딱 일단 지켜본다 이런 얘기야. 자, 지켜봤더니 깨물었는데 어떠한 나무의 silence 뭐죠 여러분? 이건 침묵이. 그 침묵이라는 얘기는 뭐니 이건?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깨물어봤더니 어떠한 나무의 침묵이 바로 could be 뭐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 심각한 질병 때문일 수가 있고 아니면 아마도 바로 요 단어는요 원래가 펑거스라는 거에서 온 거. 펑거스. 요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뭐다? 곰팡이 균류가 돼요. 그리고 이제 버섯 종류의 균이 있죠. 그걸 이제 펑거스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복수형이 되는 단어 나올 거예요. 펑자이라고 발음이 좀 바뀌건 복수 형태 균류들이 돼요. 요게 형용사가 돼서 균류에 의한 곰팡이 버섯류에 이렇게 돼요. 자, 그 나무의 균류에 의한 네트워크의 상실 때문일 수도 있지요. 어쨌든지 간에 깨물었는데 얘는 뭔가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나무가 있다. 그 나무는 뭐다? 바로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균류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상실됐다라는 걸 알아챌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의 상실은 바로 남겨둘 건데 그 나무를 완전히 요게 PP입니다 여러분. 단절된 채로 남겨두게 될 거예요. 뭐로부터? 바로 latest는 이건 late라는 놈의 최상급이고 뜻이 뭐지 이건? 최근에 그렇지 최신에. 최신 정보란 얘기는 지금 침입자가 왔을 때 보호해라는 정보가 최신 정보잖아. 그러한 최신 정보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로 그 나무를 남겨두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그러면은 중앙처리 장치에서 각 어디 자기 나무 본인의 몸으로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각 가지나 나뭇가지 이런 놈들이 들을 수가 있다 없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이 곤충이 가서 깨물어 수액을 막 쭉쭉 빨아먹어도 그 곤충을 막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자기 안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무에 당연히 누가 많이 몰려들어? 곤충이 많이 몰려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어디가 오픈이 돼. 열린 게 돼. 열린 게. 문이 활짝 열리는 거야. 아무나 다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저놈은 졸라 약하네? 내가 지금 가서 수액 빨아먹어도 나를 어떻게 내쫓지 못하네? 라고 다 몰려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나무로 받아줬네.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 나무는 자기 최신의 방어적인 시스템 소식을 받지 못하는 그 나무는 더 이상 알아채지 못해요. 다가오는 재앙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로 들어가는 문들이 그죠? 그 문이 단절이 아니라 당연히 활짝 열리게 됩니다. 누구한테? 바로 애벌레나 딱정벌레를 위한 그냥 포식을 위해서 뷔페라고 표현했고요. 뷔페를 위해서 활짝 열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지문의 주제는 뭐라고요? 뭐라고 한 문장을 요약할 수 있지? 나무가 약해지면 뭐가 파괴된다? 의사소통 체계가 파괴돼서 뭐다? 곤충이 막 몰려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랑 비슷하지 뭐. 자, 5번으로 갑시다. 자, 이것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지금 두 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두 가지 대상이. 자, 우리가 지금 어제 이거 얘기하면서 한 30분 떠들었는데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문제인 건 알고 있죠, 그죠? 너무나 많이 서울이나 이쪽은 이 안양도 여기도 높더만 값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젊은 사람들이 다 뭘 꿈꿔? 돈 좀 어떻게 해갖고 아파트 좋은 괜찮은 거 사갖고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몇 억 오르니까는 올린 차익으로 돈 벌고 이것만 꿈꾸거든. 뭐 대다수는 아닐지라도.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럼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노동 생산성이 노동하겠니 안 하겠니? 미쳤다고 하니 아파트 뭐 대출 받아 사갖고 그거 가격 뛰면은 내가 일 안 해도 몇 억을 버는데, 그지? 그러니까는 그런 걸 막으려고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이제 세웠어요. 이게 뭐냐면 기본 골자는 뭐냐면 대출을 함부로 못 받게 만드는 거. 대출 함부로 못 받게 만드는 거. 예전에는 2억짜리 집을 사고 싶었어. 은행을 가. 좀 뭔가 자산이 있고 시종이 있어. 그러면 2억짜리 집을 살려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원래대로라면 2억이라는 돈이 있어야지, 그지? 그런데 대부분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요. 파리 부동산 대책 전에, 훨씬 전에 몇 프로까지 됐냐? 대출이 1억이라 하잖아. 헷갈린다. 1억짜리 집을 80% 해야 되는데 80% 계산이 안 돼. 1억이라 하고 아 병신. 아 몰라 씨발. 자 1억이라 하고 자 이게 내가 1억짜리 집을 사면 1억 있어야 돼. 10억이라 하자. 10억. 자 1억 너무 어서 보인다. 영 하나 붙이면 되니까. 그럼 되지. 오케이. 자 10억짜리 집을 사. 그럼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면 10억이 있어야 돼. 실제로, 그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파리 부동산 대책 전에는 80%까지 대출이 됐어. 그럼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얼마만 있으면 돼? 2억 있으면 은행에서 8억을 대출해 줬어요. 이해되니? 그럼 나는 2억은 어떻게든 끌어모아갖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 다 대출 8억 대출 받아. 그래서 어떻게 이걸 50년, 40년 이렇게 늘려서 이제 다달이 갚아 나갑니다. 물론 다달이 갚아 나가야 될 돈이 졸라 많지, 몇 억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어떻게 돼? 아파트 가격이 또 서울 쪽은 100% 오른다는 확신이 있었거든. 무조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면 그 한 몇 년 사이에 몇 억이 올라. 그럼 다 갚고 날 정도의 돈이 막 생기거든. 팔고 다시 또 다른 거 사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자기 자산 막 불리는 게 우리나라 이제 과거부터 행해졌던 일종의 유행 같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까 안 할까? 누가 미쳤다고 하니? 다 어떻게 해? 다 대출 땡겨서 일단 집 사고 시세 차익 노려갖고 다 되팔고 하면서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거니? 아니지, 그치?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랑 비교하면 뭐 대단한 어떤 기술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그냥 시세 차익만 노린 거잖아. 사람들의 욕심으로. 그죠? 이거는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게 파리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가 뭐냐? 이거를 40%로 다운시키는 거였어. 지금 다운됐어요. 지금 함부로 이제 이 정도로 많은 대출을 못 받아요. 부동산 할 때. 봐봐. 자, 요 40%로 다운시키는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40%로 다운시키는 과정에서 자 뭔가 청와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책 결정 누가 할까? 정책 만들고 결정하는 건 누가 할까? 의회에서? 뭐 의회도 들어갈 거고 또 청와대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 그죠? 부동산 쪽의 공무원, 뭐 건설교통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다 회의 들어가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청와대 쪽에 청와대를 하면 이제 정치 쪽을 말하는 거야. 정치 쪽에서는 청와대 직원들이 있고 플러스 얘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 말고 일반 대학 교수, 학자, 사회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제 교수나 아니면 과학자. 여기서 과학자라는 얘기는 사회과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과학자라면 뭐 인구 통계학 연구하는 사람, 부동산 연구하는 사람. 우리가 과학자라고 하면 무조건 가운 입고 액체 이렇게 해갖고 붕 터져고 머리 이렇게 되고 그런 과학자만이 과학자가 아니라 사회과학자. 알겠니? 다시 말해 학자. 이런 사람이 같이 논의를 합니다. 같이 논의를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차이가 발생해. 이게 지문의 주제고 이걸 이해해야 돼. 차이가 발생해요. 자, 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연구한 학문 분야가 있겠지, 그지? 부동산이면 부동산. 자기들이 연구한 학문 분야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내놓는 주장은 뭐냐? 80%에서 20%까지 다운시켜야 되라고 주장한다고. 얘들은 80%, 20%까지 가야 이게 부동산 투기가 없어져. 집을 함부로 못 사기 때문에 원칙적인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20%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야, 20%까지 하면 문제가 뭔지 알아? 실제 생활에서 우리 국민 중에 서민들은 아예 집을 사는 거 꿈도 못 꾸는 거야. 1억짜리 살려면 그 사람이 20%가 1억짜리 얼마 갖고 있어야 돼?
1억짜리 사면 8천만 원을 모아야 돼. 어떻게 모아 일반 서민이. 야 20% 너무 오버했다. 50% 정도는 하자. 50% 정도. 안 돼. 그래도 더 해야지. 알았어. 나 30% 할게. 아이 그래? 아 그러면 오케이. 자 40% 결정. 이렇게 정책 결정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정책 결정되는 과정이 이래요. 둘이 뭐해? 서로 간에 컴프로마이즈를 하게 돼도 타협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요게 지문의 주제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학자 쪽은 자기 원론적인 거를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겠죠. 처음에 왜 20% 적용 안 해줘? 그지 20%가 맞는데 우리가 연구한 바로는. 하지만 정치 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해? 이거 실제로 적용시키면 큰일 난다 이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실생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조율을 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문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둘 사이에 약간의 갈등도 존재하고 그걸 이해하시고 지문을 보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자. 근데 실제로 이게 아니야 됐다. 이제 이 관련 얘기 또 뭐 하느라 또 이게 여기서 이제 뻗어나왔어. 여기서 결론은 뭐였는지 아니? 결론은 뉴스 아니 공부하자는 맞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업무를 빨리 보세요 라는 결론으로. 그러면서 류쌤이 학교 잘린 것까지 등록금 못 내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장난 아니었어. 근데 그 얘기 안 해줬니 내가? 그 얘기 안 해줬니 내가? 네. 여기서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 거. 내가 요즘 아무 얘기나 안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쌤이 그 저기 뭐지 등록을 못 냈어. 돈이 없어갖고. 그래서 학교를 잘렸어요. 내 진짜로 제적당했어요. 그래서 돈 졸라게 벌었어. 한 달 동안 알바하면서. 그때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알바를 한 거야. 뭐 오토바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12시간 알바하면서. 근데 1년 벌어갖고 다시 학비 벌어갖고 다시 뭐 중간수 긴데 딱 요약해서 그거 들었어요. 그 지하실에서. 그렇게 지하실에서 살고 뭐 하여튼 뭐 그때 이제 다 스토리가 다 그런 거예요. 진짜 학교 자르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마 겪는 경우 거의 없겠지, 그지? 진짜 학교 자릅니다. 돈 안 내면. 나 그때 처음 알았어. 사회가 무섭다는 거. 돈 없으니까 인간 대우 못 받아.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내가 그때 좀 나이가 22살인가 그랬거든. 잘려서 학교 어떻게 될게? 바로 영상 날라와요. 군대 오라고. 왜냐면 대학생 때는 자동 연기되거든. 졸업 때까지. 자기가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자동 연기돼요. 학교에서 내 그걸. 대학생이기 때문에 학업 때문에 군대 일단 못 간다. 근데 내가 잘렸다는 얘기는 학생 신분이 아니고 난 그냥 일반인이야. 그냥 일반인. 너 나이가 됐네? 22살이 됐네? 군대 와 이러면서 영장 바로 날라오더라고.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그때 갔어요. 아니 그때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 그럼 아니 진짜 오늘 화요일 날 촬영을 해요 쌤. 나중에 화요일 날 촬영을 좀 해요. 아니 그 화요일 애들은 또 내일 해요 이러고 나 어쩌라고? 자 5번 봅시다. 자 일단 내용 이해했죠, 그죠? 기본 골자. 학자와 정책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고 뭔가 절충을 해야 된다. 자 봅시다. 자 지속적인 갈등 봐봐. 처음부터 갈등 나오네. 지속적인 갈등이 있어요. 바로 누구 사이에? 여기 과학이란 주로 사회과학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방금 내가 말한 과학과 정치 사이에선 갈등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그지? 자 그다음 자, 그 과학의 관점으로부터 이제 학자의 관점입니다. 과학의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정책들은 반영해야만 돼요. 주의 깊은 심사숙고, 고찰이란 것. 굉장히 깊은 생각을 반영해야 됩니다. 바로 과학적 데이터에 깊은 고찰이 있어야만 됩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20% 정도는 낮춰야지 라고 이제 주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어가 없는 이유는 앞에 있는 얘기했지, 그지? 그리고 정책들은 지금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학자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정책들은 in line with를 정리하자. in line with 뜻이 뭐지? in line with 뭐뭐와 그렇지. 뭐뭐와 조화를 이루는, 뭐뭐와 일치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의어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만한 동의어는 없죠. 뭐 알만한 여러분들이. 자, in 이런 게 미안해 자꾸 무시해서 in harmony with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뭐뭐와 일치하는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러므로 뭐가 있지? in consequence 말 in accordance 기억나죠? 그에 따라 이 accord가 이게 조화를 이루는 뜻이거든. 그래서 in accordance with도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와 조화를 이루는, 뭐뭐와 일치하여. 이것도 정리했으니 이거 갖고 오세요. 요거 아마 다른 지문에 나올 겁니다.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나온다 하는 건 나와요. 어떤 지문에서든. 자, 정책들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만 일치가 돼야 됩니다. 바로 그 결과물들과 과학에서의 결과물과 과학에서의 추천사항들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부동산 푸기 막으려면 20%까지 다운시켜야지 이런 얘기야. 학자 입장으로 봤을 때.
자, 학자의 입장이 계속 나옵니다. 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언을 제공해요. 바로 정책 위반자, 막 말했듯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정책 이제 위반자들에게 조언을 제안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과학자들은 종종 불평합니다. 뭐라고? 그들의 조언을 제공한다면 인풋이 많지. 그들이 제공하는 투입하는 조언이 바로 무시되거나 아니면 왜곡된다고 말이죠. 정책을 만드는 입안 과정에서 말이죠. 이렇게 불만이 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정치적인 걸로 넘어갈까? 자, 정치적인 가치관과 정치적 필요사항, 요구사항들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상충되게 되어 엄청나게 바로 그 데이터와 그 데이터란 과학자들에 의해서 present 동사로 뜻이 뭐라고? 그래, 제기 하나 보여주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데이터와 상충이 되게 됩니다.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금 예시 들어왔던 것처럼 자, 정책이라는 것은 하고 요게 와시되면 안 돼요. 뒷문장 불완전해서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는 앞에 있는 명사 건너뛰고 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로 삼아줘야 돼. 자, 어떠한 정책이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정책이란 represent 대표하다, 나타내다. 뭔가 대표하는 정책인데 뭘 대표하냐? 보세요. comparison 이건? 비교나 대조를 하는 정책이냐? 아니면 compromise 타협하는 정책이냐? 누구 사이에서? 바로 보세요. between하고 요게 A고요. 내가 A를 안 썼네. 요게 A고요. 요게 B입니다. 명사 B. 각각 수식받는 거예요. A는 뭐냐? 과학, 즉 학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criteria라는 건 criterion 복수형이에요. 기준들이 돼요. 학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준들과 다시 말해서 학자의 입장과 뭐 사이에서 자, pragmatic 나왔네. 뭐였지 이거 아까? 실용적인. 동의어 뭐가 있니? 더 쉬운 거. practical. 요거. 그죠? 자, 바로 다시 학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준들과 B, 바로 정치에서의 실용적인 요구 사이에서의 뭐가 필요하다? 바로 타협을 나타내는 정책이 개발될지도 모르지요. 비교할 리는 없다. 둘 간의 의견 충돌이 있으므로 비교 대조해서 뭐해? 타협해야지. 자, 어디 보시면 효과적인 정책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돼요. 조건이 세 가지. 효과적인 정책에는 일단 비용 대비 효과적이어야 되고 공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한된 요구를 놓아둔다는 얘기는 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지 않아야 되고 정부한테 예를 들어 자, 우리 문제를 평촌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조를 투입해 주세요. 되니 안 되니? 안 돼 이거. 그죠?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뭐다? 바로 자, 안심이죠. 안심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심지어 안심은 하고 요게 일반 대중들에게가 전면목으로 들어가고 요 뒤에 대은 보세요. 후 이런 거 달아 안 돼요. 얘를 받는 게 아니고 뒷문장 완전하고 앞에 있는 명사 얘랑 동격이 되십니다. 그 안심이란 즉 어떤 안심이냐? 바로 목표가 will be met 만나다가 아니라 뭐다? 충족시키다 PP예요. 목표가 실현되고 충족될 거라는 안심을 대중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세 가지가 지켜져야 바로 효과적인 정책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 잘 절충돼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봐도 지금 절충안이 맞는 거지. 이렇게 타협을 하고 절충을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요 충족시키다라는 요 밑이란 동사의 동의어가 뭐였었죠? fulfill 있었고죠. 오랜만에 나와서 정리를 오늘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gratify가 있었고죠. 충족시키다. 자, 만약에 정부의 입장이 지지받지 못한다면 그 데이터가 과학자의 데이터하고 정부 입장이 달라 이런 얘기야. 정부 입장이 다르다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겠죠. 앞에 있는 주어. 정부는 ask for는 항상 뭐라고 이건 요구하다 요청하다요. 정부는 요청할 거예요. 더욱더 심도 깊은 연구들을 다른 연구 좀 갖다 줘.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으니까 좀 다른 연구 갖다 줘 라고 요구할 겁니다. 뭐보다는 바로 what is offered 제공받은 것을 uncover 이건 밝히다예요. 밝히는 게 아니라 바로 뭐 하기보다 안 하는 걸 보죠. 제공받은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새로운 거 갖다 달라가 요 자체로 해결되는 거지, 그지? 받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거 안 받아들이고 더욱더 다른 연구를 갖다 달라라고 요구한다가 맞지.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극단적인 경우라는 얘기는 서로 간의 데이터와 정부의 입장이 다른 극단적인 경우에 과학적 데이터 어떻게 되냐? 완전 달라. 정부의 의도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예 그냥 묻혀버릴지도 모릅니다. 아예 사라져버릴지도 몰라요. 뭐에 직면해서 정치의
눈에 띄는 분명한 요구에 직면해서 그냥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학자의 입장, 정책을 뭔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입장? 과학 쪽 학자의 입장과 그걸 실제로 적용시키는 정부의 입장은 서로 간에 차이가 있어서 뭔가 절충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질문의 주제가 돼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최순실 왜 뭐예요 그거 아침에 봤는데 아니 뭐 20년형 받았는데 말한 거 왜 걔는 인정됐어요? 걔. 뭐? 말 받은 거 뇌물로 인정됐잖아. 뭐예요? 왜 이재용은 인정 안 하고 최순실 인정해요? 내 말이 판사가 달라요? 판사 다를 거야. 막 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이없어. 최순실 판결 이꼴 뭐냐? 20년형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게 최순실이랑 박근혜한테 그냥 다 뒤집어 쓴 거야. 최순실이랑 박근혜가 협박해서 이재용 우리 불쌍한 제드래곤은 씨발 힘이 없어갖고 그렇게 삐질삐질하게 협박으로 불쌍하게 돈을 줬을 뿐이 이렇게 된 거야. 돈도 너무 적고 맞아. 165.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앞에 1이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힘을 다시 확인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때 얘기했잖아. 삼성 관련은 대법원 판결을 일단 보자. 대법원 판결. 그것까지 뭐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 다 촛불 들고 수업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촛불 들고 일어나야 돼, 진짜로 그때. 말이 안 돼. 아무튼 자 이렇게만 하자. 자 그다음. 아니 할게 그런데 할게 많아. 이제 혹 넘어갈 뻔했어. 제드래곤 얘기 나와서 혹 넘어. 내 제드래곤 요새 민감하거든. 제드래곤. 민감해 요새. 그 새끼가 솔직히 한 게 뭐 있는데 부모 잘 맞는 거 말고는. 그지? 맞아요. 맞아. 그 새끼 한 게 뭐 있어 그 새끼가. 짜증나. 부모 잘 만나고 그냥 나라가 공평해야지 말이야.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해해줘 얘들아. 나갈 진도도 있고 너네 이게 EBS 교재만 아니라도 내가 딱 접고서 야 오늘 제드래곤 까자 이렇게 하겠는데 오늘은 여러분 EBS 교재라 어쩔 수 없어요. EBS 교재잖아 해야지. 작년에 많이 해주셨죠. 맨날 EBS 어? 보여주잖아요. 작년에 진짜 많이 해주셨죠. 아니 진짜 많이 쓰면서 완전 많이 쓰면서. 여러분 걔들은 평균 모의고사 등급이 2등급 이상이었어요. 알겠지? 내가 왜 이렇게 필사적인지 알겠지? 이해하지? 이해하지? 오케이. 자, 닥치고 들으세요, 여러분 그냥. 그 정도 실력 키우든지, 정치 얘기해도 1등급 나올 정도로 실력 키우든지. 자, 그때 되면 하겠다. 그때 되면. 자, 일반적으로. 화일반 해줘요 그럼. 그러니까 화요일 화일반 2등급 그냥 가망이 없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아니 화요일반에 어쩌다 보니까. 진짜 가망이 없어서. 저희도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까 한번 말해주세요. 여러분, 야 어려운 문제 이렇게 많아요. 대단하죠, 그죠? 먹고 살기 쫄라 힘들어. 수업 하겠다는데. 수업 내가 여러분 수강료 가치를 하겠다는데 이것도 지금 난리치고 뭐 어쩌라고. 난 수업 하겠다고 놀지 않고. 이런 처음 봤어. 선생님이 수업 하겠다는데 딴 얘기 하래. 이상한 애들이야. 그거 아니야. 아니 식당 가서 전 밥 안 시켜요. 물만 갖다 주세요. 돈은 낼게요. 뭐 했는데 그냥 사장님 왔다 갔다 하세요. 저 그것만 보고 갈게요. 돈은 내고요. 이게 똑같잖아 이거랑. 아니 요리 만들어 주겠다고 먹기만 하라고. 그거 안 먹겠다는 소리 아니야. 돈은 낼게요. 안 먹어요. 전 배불러요. 식당에 밥 먹고 왔거든요. 결제만 할게요. 이거 아니야. 그것도 한 달치 결제할게요. 밥은 제가 항상 먹고 오니까 사장님 왔다 갔다 일만 하세요. 저는 보고만 줄게요. 이상한 애들이야. 자, 일반적으로 자 보자. 여러분 이건 이거예요. 자, A란 나라가 있고 B란 나라가 있는데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얘가 잘 사는 나라고 얘가 못 사는 나라야. 야, 그럼 봐봐. 두 개의 나라가 문화권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됐어. 언어가 달라. 그러면 어느 쪽 언어가 소멸하게 될까?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어느 쪽 언어가 소멸할까? 당연히 그렇지. 그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힘이 단순히 없어서? 잘 아니에요. 잘 그게 사는 게 이득이 더 많아서. 그렇지. 이득이 많아서야. 바로 그래서 이게 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옛날에 지금은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옛날에 한 30년 전에를 예를 들어 볼까? 그 당시에 누가 뭘 잘하는 게 짱이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하면 짱이지 왜? 미국에 가서 바로 일할 수도 있고 그죠? 이민을 갈 수도 있고 그치? 잘 사는 나라의 언어를 하면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질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문화권의 언어가 다른 두 문화가 같이 생활할 때 못 사는 나라의 언어가 소멸될 확률이
높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 소멸되는 이유는 강제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지 않아 자연적으로. 뭐 바로 잘 사는 나라의 언어를 배웠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주제가 돼요. 자, 봅시다. 일반적으로 자, 언어 소멸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두 개의 언어입니다. 언어가 하고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법으로 봤을 때 커밍이 되면 안 된다. 이 사이에 들어간 얘는 분사 구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belong to가 뜻이 뭐지 이게? 뭐뭐에 속하다. 그래서 얘도 PP가 될 수 없는 구조. 그러니까 belong to 자체가 어디에 속하다기 때문에 BPP가 안 된다. 따라서 ING가 맞다. 자, 다시. 자, 언어 소멸이 점차적으로 발생하는데 두 개의 언어가, 근데 이 두 개의 언어란 속해 있는 건데 두 개의, 자 보세요. people은 사람들이지만 S를 붙이면 주로 얘는 S를 붙이면 민족이 됩니다. 두 개의 민족들에 속한 언어인데요. 이 민족들은 서로 다른 수준의 경제적 성장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고, 그래서 이게 주어입니다. 그러한 나라의 두 가지 언어가, 그게 come into contact, 접촉하게 될 때 바로 소멸이라는 게 발생해요. 전체 구조가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보자. 레스가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를 하자. 못 사는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 3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그 나라의 사람들은 요거 여러분 요거를요. 제가 어제 다시 보니까 후를 요거를 아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피커를 이렇게 복수기 때문에. 자, 좀 더 잘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미국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미국말을 할 수 뭐래 씨. 자, 다시. 못 사는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의 언어에 익숙한 못 사는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미국말을 할 줄 아는 못 사는 한국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따지면. 자, 그러한 사람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주어고 동사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being도 안 되고 is도 안 된다. 자, 그러한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분명한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갖게 된다고 왜 답이 되냐? 뒤에 장점이 묘사가 되거든. 장점이 맞는지 보자. 자, 그 사람들의 bilingualism, 이건 알아야지 뭐죠? 2개 국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줍니다. 그 못 사는 사람들에게 접근권을 주는데 경제에 대한 접근권을 좀 더 잘 사는 나라의 집단의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영어가 되기 때문에 미국 가서 접시 닦기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근데 with all the benefit, 혜택이 나오는데 뒤에 혜택 또 나와. 모든 혜택들과 함께. 이 교회 맞냐고? 밑에 혜택이 있거든. 이 혜택이란 이 플로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느낌으로 바로 그 바이링구얼리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혜택인데, 예를 들어서 그 혜택이란 고용이 쉽게 되고 월급도 뭔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영어가 안 되면 외국 가서 물건 사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가 되면 이것도 수월해지고, 그 결과 따라서 자, 데이는 위에 있는 못 사는 사람들을 받아요. 그럼 못 사는 사람들은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 자신의 언어를 뭐로? 바로 유익한 것으로, 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그들 자신의 언어를 neglect, 무시하는 경향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사구문 사용해요. 자, 보세요. 어나더가 틀린 거 알겠지? 디아더가 맞는 이유. 왜? 어나더와 디아더의 차이는 뭐라고 여러분? 범위가 정해져 있는. 그렇지. 자, 어나더의 on이란 건 정해지지 않은 또 다른 어떠한 추가적인 하나라는 뜻이고, 이때 다른 하나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아무거나 하나. 하지만 덜한 얘기는 딱 정해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디아더가 되려면 반드시 뭐다? 두 개라는 범위가 먼저 있고 하나가 언급된 뒤 그 다음에 어나더가 아니라 하나 빼고는 무조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가 돼야 된다. 기본 전제 조건은 반드시 두 개라는 범위가 주어져야 돼. 두 개라는 범위 어디 나왔니? 위에서 bilingual이라고 두 개의 언어 나왔잖아. 두 개 집단 나왔고. 그래서 주어졌다고 보고 디아더가 맞는 거죠. 그러면서 사용해요. 다른 상대방의 언어를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빈도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흐름상 틀린 거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서 또 분사구문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격려하고 권고하게 돼요. 그들 자신의 아이들로 하여금 그 상대방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학습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언어는 그러니까 이렇게 권고하지만 그러나 언어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그 자기 못 사는 사람들의 언어를 받아요. 자기들의 언어. 이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이 못 사는 본인의 나라의 언어를 학습하는 걸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언어는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러한 방식이고 관계부사고 더웨이가 생략된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 프랑스의 dialect 뜻이 뭐죠? dialect? 그 dialogue. dialect 뜻이 뭐죠, 여러분? 뭐라고? 방언, 사투리예요. 그것이 바로 프랑스 사투리와 numerous 뭐라고 여러분? 수많은. numeric가 뭐라고 이거? 숫자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단어는 numeric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두 개는 동의어라 그랬죠. 수많은, 자, minority 원래 뜻이 뭐니까? 소수죠. 지금처럼 이런 지문에 쓰면 소수민족이 돼요. 수많은 소수민족의 언어들과 프랑스의 그 저기 뭐죠? 사투리들이. 근데 어디에서 그렇냐면 USSR 이게 옛날 여러분 압니까? 소련? 네. 소련 압니까? 소련? 러시아로 지금 쪼개지기 전에 소련. 소리. 소비에트. 미안해요. 아 진짜 이런 거 막. 아니 단서를 보라고 단서를 이런 거 보지 말고 단서 못 보면서 이런 거 잘 봐. 소련, 소비에트 연방. 저 있던 시절에 소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소련. 역사책에서 본 적 있죠? 소련. 저 어릴 때 보면 쌤 역사책. 지금 보면 중국이 졸라 땅덩이 넓지. 항상 세계지도 보면 우리 바로 위에 중국이란 얘들아. 진영아, 넌 살아라. 그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바로 위에 이게 몽골. 오늘 바로 위에 이렇게 졸라 큰 색깔로 구분돼 있잖아. 졸라 큰 중국 이런 나라가 있어. 뭐시 갑자기 나왔다 사라지고 천진난만하게 웃는 애가. 근데 이제 요 위에 보면 중국의 몇 배가 되는 땅이 이만큼 있어 색깔로. 그게 이제 써 있어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소련. 그래서 그때 임팩트가 엄청 컸습니다. 엄청 커요, 엄청. 지금 러시아는 좀 작잖아. 크죠. 크긴 큰데 하는 데가 내가 없어요. 봤던 거에 비해서는 작아. 지금 밑에 우크라이나, 머시기, 우즈베 다 합쳐 있었거든, 전부 다 러시아. 졸라 컸어요, 졸라. 엄청 컸어요. 그래서 거의 그 위에 북반구는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그 소련입니다. USSR 이래 불렀어요. 자, 소련과 그 중국, 대륙 중국, 그다음에 대륙 중국이라는 중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타이완, 대만과 뭐 호주의 여러 소수민족 언어들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have disappeared 바로 사라졌던 방식이 바로 앞에 거와 같은 그런 방식이었어요. 왜 사라졌다? 바로 아이들에게 그 해당 나라 언어를 권고하면서 자기 나라 언어는 구사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소멸했다. 자, 그 다음 7번 갑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모의고사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야, 일어나 진영아. 도박사의 오류는 해마다 나오고 EBS 교재에 또 나올 것이다. 또 나왔지, 그지? 도박사의 오류. 해마다 내년에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선 주제가 조금 뭔가 추가돼요. 도박사의 오류에다가 바로 fear라는 걸 추가해서 조금 바꿨습니다. 아마 같은 논문에서 딴 걸 거야. 도박사의 오류가 뭐지? 자, 물어보자. 여러분 알고 있죠? 나보다 더 잘 알 거야. 주사위 6번 던져 6번 안면 나왔어. 7번째 뭐가 나오겠니 이게? 주사위가 안 들리네. 몰라요. 미안해요 여러분. 동전. 수학 관련 얘기만 하면 병신이 돼. 동전을 던졌는데 야 너네 근데 되게 날카롭다. 어제 애들은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바보들. 자, 동전을 던졌는데 연속 6번 안면이 나왔어. 7번째 뭐가 날 확률이 높아 그럼? 몰라요. 모르죠. 그렇지, 오케이. 자, 6번째와 7번째는 각각 뭐다?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그죠? 근데 그걸 망각하는 게 뭐다 바로? 그게 바로 도박사의 오류예요, 오류. 도박사의 오류. 각각의 사건은 확률이 독립적이다라는 걸 망각하는 게 지금 도박사의 오류다. 그걸 지금 공포에다가 대입시키는 거예요, 공포. 이제 조금 뭔가 가미했는데 기본 내용은 똑같습니다. 도박사의 오류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공포에 있어서 한 가지 원인은 설명될 수가 있는데 바로 몬테카를로 밸런스가 오류예요. 일단 알아두세요. 몬테카를로 오류라는 거 말이죠. 뭐지 이거? 몬테카를로 오류는 하고 오가 무슨 역할을 된다고 이거? 동격도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도박사의 오류라는 거. 이거 읽는 순간 그 얘기구나. 똑같은 얘기구나. 자, 이것은 뭔가 잘못된 믿음인데 그 믿음이란 즉 만약에 무슨 일이 좀 더 자주 발생한다면 평상시보다 자주 발생한다면 바로 일정 기간 동안에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발생할 건데 덜 자주 발생할 거라고요. 미래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왔으면 6번 연속 안면이 나왔으면 미래 7번째는 안 나올 거다라고 믿는 거. 그게 바로 도박사의 오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것은 뭐의 수단으로서 바로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빈칸 추론으로 수능으로 나온다. 학평이나 모평이 나온다. 학교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낸다. 그러면 10중 8구 여기를 네모 빈칸으로 만들면 굉장히 훌륭한 문제가 돼요. 도박사의 오류를 범하는 근본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킨 요소거든. 보세요. balancing nature라고. 자연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뭔가 미래에는 그 해당 일이 덜 발생할 거다 라고 믿는 게 도박사의 오류에 대한 정의잖아. 머릿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 앞면 연속으로 앞면이 6번 나왔으면 자연 법칙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7번째는 뭐가 나올 때가 됐다 이제? 뒷면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게 도박사의 오류잖아. 그래서 요런 착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의 균형을 맞추려는 거. 근데 실제로 그런 거 있다 없다? 자연의 균형 맞추는 거 없어요. 앞면 연속 6번 나와도 7번째 또 앞면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균형 맞추는 건 사실 자연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착각 때문에 바로 도박사의 오류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저 부분이 빈칸 만들기 딱 좀 훌륭한 문제가 돼요. 진영 앞에 봐. 종원 앞에 봐. 종원 너 내 깜빡했구나. 단어 시험도 통과인데 졸면 문상 없어. 잠 깨지. 잠 깨. 자 그다음 보자. 자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람은 던지는 토스를 톡 던지고 토스라 그래요. 동전을 던지는 사람이 얻게 된다면 six. 자 consecutive 뜻이 뭐죠 여러분? consecutive 몰라요? 유추할 수 있잖아. 동전에서 헤드는 앞면이에요. 뭐다 이거? 연속적인이라는 뜻이야. consecutive 유추할 수 있잖니? 자 그럼 연속적인 뭐지? successive였죠 그죠? 자 그다음 이렇게도 바꿔볼까? 우리가 저번주에 배웠던 표현으로 자 요걸 없애고 a coin got 6 hands 하고 앞면 연속으로 6번 얻었다 라고 만들어 봐봐. 뭔가 추가해서 입으로. 그렇지. 어디다가 여기다가 in a row 이거 배웠죠 그죠? 연속으로 이렇게 되고 그죠? 요걸 형용사로 바꿨을 뿐이고 자 다시 누군가가 있는데 동전을 던지는 근데 이 사람이 6번 연속 앞면을 얻었다면 해당 어떠한 누구든지 간에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뒤에 내용은 이게 맞아요. 뭐라고 믿냐? 도박사의 오류가 돼야 디나이가 아니라 빌리브가 돼야 맞기 때문에 자 뭐라고 믿을 가능성이 있냐? 다음번의 결과는 뭐다? 이 뒷면입니다. 동전에서 뒷면일 것이라고 믿을 확률이 있다. 그래서 빌리브가 맞고요. 자 근데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 한 적 있죠 여러분? odds가 이런 뜻이 있다라고 했지. 뭐라고 이거? odd의 다른 뜻? 확률, 가능성 그렇지. 자 다른 뜻 뭐가 있죠 또? 홀수 그리고 또 이상한 그죠? 자 그 확률은 근데 바뀌지가 사실은 않았다는 게 진실이에요. 확률은 50대 50으로 항상 독립적인 사건이다. 자 그다음 그 확률 즉 다음번 동전 던지기의 확률은 여전히 50대 50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다? 인디펜던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도박사의 오류 관련 딸려 나온 단어는 인디펜던트예요. 다 독립적이다 각각의 사건이. 자 그 문제 즉 몬테카를로 오류의 문제는 이스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얘가 말하고자 한 주제인 아까 처음에 나왔던 두려움으로 연결이 돼요. 보세요. 자 이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누군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연달아서 행운을 가졌던 연달아서 운이 좋았던 누군가가 자동적으로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면 항상 이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 고3 수업 들었던 사람 뭐라 그랬지? 자동적인이란 단어 항상 사람에게 쓰면 뭐다 이건? 이거가 동의어요. unconscious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뭐라고? 바로 그의 다음번에 벤처라고 이제 사업도 되고 모험도 되고 위험을 감수한 일 그가 다음번에 하는 어떠한 위험한 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 바로 운이 없을 거라고 아니면 vice versa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지? 자 보세요. 요거 지금 도박사의 오류를 공포라는 거에다가 집어넣은 거 이해됐니? 계속 운이 좋아서 했던 일이 사업이 잘 돼. 그러면 이번 달까지 다 잘 됐어. 다음 달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제. 다음 달에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 착각하는 거라고. 이게 뭐다? 도박사의 오류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좋은 일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은 뭐 50대 50은 아닐 수 있어도 어쨌든 간에 관련 없다고. 이번 달에 연달아 일어난 것과 다음 달에 내 일이 잘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는 연관이 없는데 얘는 관련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도박사의 오류가 바로 이런 공포심에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And vice versa. 뜻이 뭐지 이건? 여러분 vice versa 뜻이 뭐죠? 뭐죠 이거? 이것도 해마다 나오고 이거 풀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원어민들이 참만 있어 이거 vice versa.
얘가 no, and vice versa. 뭐라고? 반대, 좀만 더 반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굉장히 편리한 표현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vice versa 풀어 설명해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야? 오픈은 풀어 쓰시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풀어 쓸래? also the opposite. 아니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아. 반대도 반대도 마찬가지다. 소술력 나왔어. 풀어 쓰시오. 구체적으로 쓸 수 있거든 충분히. 몇 자 이내로 풀어 쓰시오. 20자 이내로. 뭐라고? 좋은 것도 일어날 좋은 수 있다. 것도 앞에 내용이 뭐니 얘들아? 운이 계속 좋다 보면 뭐라고 걱정한다? 이제 운이 나쁠 거라고.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뭐야 그럼? 운이 계속 그치? 운이 계속 나쁘다면 운이 이제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 둘 다 도박사의 오류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vice versa의 뜻. 이거 의외로 여러분 영어권 가시면 많이 씁니다. 이거 되게 편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야. 거꾸로 해도 똑같아 이런 얘기거든. 알아두시고. 자 이거 또 나올 거예요 뒤에서. 자 in effect 실제로 사실상 몬테카를로 펠러시는 자 요구리 세 개 정리했죠 그죠? 비이성적인 행동을 어떻게 막아주는 게 아니지 뭐야 오히려 조장하고 강화시키는 거죠. reinforce 강화하다고. force 뭐라 그랬지 이건? 강요하다 하게 만들다. enforce 뭐라 그랬죠? 법 규칙 등을 집행하다 시행하다라는 뜻이에요. enforce 세 개 다 다르다 구분하시고. 그래서 도박사의 오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 자 8번 갑시다. 자 이것도 쉽지 않아요. 관광에 대한 건데 이거 꽤 어려워요. 자 보세요. 일단 이거는 요걸 알아도 첫 문장이 주제예요. 첫 문장이 주제고 이 뒤에는 첫 문장에 대한 걸 다 근거 들어서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관광의 특징이고 관광이라는 키워드도 해마다 EBS에서 나와요. 근데 얘는 좀 관광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키워드는 뭐였냐면 관광, 친환경 관광, 관광할 때 뭐 관광 명소를 만드는 법 이런 게 나왔는데 얘는 지금 굉장히 새로운 관광 키워드를 했을 때 EBS에서 새로운 테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관광이란 건 뭐냐? 바로 관광이란 건 다른 어떤 산업과 뭔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특이한 점이 첫 문장에 나와요. 자 봅시다. 관광이라는 건 take place 발생해요. simultaneously 뜻이 뭐지 이건? 동시에 일어난다. 근데 어떻게? 우리 자 영역이죠, 그죠? 어떤 영역? 바로 보세요. imagination 상상의 영역에서. 그리고 저 보세요. 동시에라는 얘기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가 같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 두 가지가 뭐냐? 상상력이 만든 거 밑에 보시면 이제 나와요. 뭐 신화라든지 바램, 꿈, 판타지들이 상징받고 상상의 영역에서. 그리고 요 대신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받아서 받을 수 있는 건 요거죠. 오브이야 수직받기도 똑같은 거죠. 또 상상의 영역에서와 그 다음에 physical world도 뭐니 이건 신체적 말고 상상의 반대 물리적 세상의 영역에서 동시에 발생합니다가 질문의 주제예요. 뭐 개소리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관광이라는 건 뭐냐? 얘는 두 개가 짬뽕된 거다. 바로 상상, 환상, 멋진 거 이런 거 플러스 바로 실제, 현실 두 개가 짬뽕된 게 관광업의 특징이 되는 얘기야.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이해되니? 왜 봐봐. 핸드폰 산업 이건 상상이야 실제야? 100% 실제네 그죠? 100% 실제 그죠? 하지만 소설 이건 어때? 소설 상상에 가깝죠 그죠? 근데 얘는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 왜 그러냐? 그래서 뭔가 생소하잖아. 계속 주장을 해요. 어려운 얘기로. 그럼 이거 왜 안 해도 우리가? 아무튼 그렇대요. 보자 이제. 자 문학과 영화와는 대조적으로 이은 받아주라 그랬지. 관광은 문학이나 영화는 얘는 뭐니? 얘는 상상이야 상상. 그죠? 야 어벤져스가 막 아이언맨 이렇게 하고 실제 있어 없어? 없잖아. 상상이라면 상상. 그 얘기예요. 문학과 영화는 대조적으로 관광이라는 건 lead to 뭐라고 이거? 야기시키고 결과를 낳는다. 어떠한 뭘 야기시키냐? real 진짜인 그리고 tangible 이거 외우세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뭐다 이거? 유형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실존하면 현실적이면서 실체가 있는 세상을 낳게 됩니다. 관광이란 건. 왜? 실제로 가서 보잖아. 그지? 에펠탑 가서 볼 수 있잖아. 실제가 나온다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자 일단 보세요.
nevertheless 뭐지 이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얘기는 지금 요거 실제적인 세상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요. 실제적인 어떠한 걸 낳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while은 접촉사죠. 근데 ing가 된 이유는 원래가 요거였는데 while은 살려두고 it은 관광으로 똑같기 때문에 지워주고 요게 분사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사구문 된 거예요. 반대로 이게 이제 요게 remains라고 동사로 쓰면 틀린 거지. 그지? 접속사가 있고 주어가 없기 때문에 쓰려면 분사 구문으로 써줘야 연결이 되는 것이지. 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뭔가 실제적인 세상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아까 remain 뜻이 뭐라 그랬니 이거? 남아있다가 아니라 이 형식으로 어떠한 상태로 있다라고. 어떠한 상태로 있냐? tied가 pp를 쓴 거예요. 연결된 상태로 있어요. 뭐와? 바로 sphere도 요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실제적인 걸 낳긴 낳지만 동시에 뭐다 또 판타지, dream, 바램, 신화와 신화의 영역과 연결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상상도 들어가는 부분, 실제 세상도 들어간다. 관광이란 이런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어휘만 바꿔서. 요 문장 이해됐니? 관광이란 건 두 가지가 짬뽕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다. 자, 그 다음 또 관광이에요. 관광은 thereby 부사로 뜻이 뭔지 압니까? 와, 나 지금 가만히 있어봐. 이 몇 번이야? 8번이지? 네. 이 수업 우리 몇 번부터 했지? 3 5번부터 했죠? 나 지금 깨달았어. 5번부터 지금 풀이할 때까지 21번도 아니었어. 무슨 5번이야, 지금 처음 숨을 쉬는 것 같아. 숨 안 쉬고 얘기한 것 같아. 여러분, thereby 뜻이 뭐죠? 그에 따라는 뜻, 그에 따라. 자, 관광이라는 건 그에 따라서 허락합니다. 바로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계산 글을 입에서 정말 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거야. 별거 아닌데 어렵겠어. 봐봐. 이거 풀어 설명해 줄게. 자, 관광이라는 건 앞에 있는 내용 뭐냐? 그에 따라는 거 앞에 있는 내용 뭐였죠? 앞에 있는 내용 뭐니 이거? 관광은 뭐다? 뭐다? 상상과 실제가 짬뽕돼 있다는 얘기라고. 그지? 둘 다 있다. 그에 따라서 관광이라는 건 허락하는데 자, 직역해볼게 봐봐. 신화상의 개념을 신화상의 개념에 대한 의식적인 상연을 허락합니다. 뭔 개소리야 이게. 웃기지 그지? 무슨 얘기냐면 신화상의 개념이란 건 상상이에요.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걸 자 보세요. 리추얼이란 건 뭐지 이건? 리추얼? 의식이란 얘기 의례란 얘기는 뭐니 이건?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야 의식 눈에 보여 안 보여? 행사를 하는 거잖아.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는 거지. 그런 의식을 이게 행한다. 액트에서 이렉트가 돼서 이넥트먼트 행한다는 얘기거든. 의식 같은 걸. 그럼 보세요. 이거는 이걸 받는 거야. 실제를 받는 거야. 똑같은 거 이렇게 말장난한 거예요. 다시. 그에 따라서 관광이란 건 허락하는 게 나오게 하는데 뭐가 나오게 해주냐? 바로 신화상의 아이디어, 개념들이 실제로 의식으로서 행해지게 만듭니다. 이런 얘기예요. 관광이란 건. 그지? 봐봐.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신화 속의 뭐 개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파르테논 신 이런 거 봤다고 쳐. 책에서, 영화에서, 소설에서 봤으면 그 안에서 뭔가 뭐 기둥을 만진다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내가 상상 속에서만 머물러. 그런데 그렇지 않지. 실제로 뭐 하면 관광을 가서 그리스로 가면 실제로 내가 그 의식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 현실로 실제로 드러나게 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이란 상상과 실제가 같이 사용되는 특이한 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 속의 개념들이 실제로 어떠한 의식이나 행사로서 행해지게 됩니다. 이걸 허락하는 것이 바로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쓰인다. 관광이라는 건. 네가 영화에서만 본 게 실제로 그 장소 가면 그대로 드러난다. 자, 그 다음 considerable 뜻이 뭐죠? 얘는 상당한 이란 뜻이고 considerate 얘가 뭐지? 얘가 사려 깊은이란 뜻이에요. 다른 단어입니다. 자,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스토는 뭐라고? 뭐뭐에 관해 대해서 뭐에 대해서 바로 사람들이 바로 영화를 보는 거. 근데 이 영화는 뭐에 대한 거냐면 보세요. 자, 잘 봐. 지금 전체 구조가 여기서 요 5를 기점으로 중간에 5 있죠, 그죠? 이걸 기점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기만 하는 것이 상상을 말하고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구조예요. 상상을 말하고 5를 기점으로 요 뒤에가 지금 요게 실제로 가보는 거, 즉 이 실제를 또 받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상상과 실제가 짬뽕되다 관광은 그 얘기를 또 다시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모를까봐. 근데 읽을수록 모르겠어, 그치? 여러분들은 너무 어렵게 써서. 자,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서부터. 자,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에 관해서? 첫 번째 보자. 5요 전까지 이게 1번이에요. 1번은 뭐냐? 바로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거. 근데 이 영화는 히말라야에 대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어디? 바로 TV로 보는 거. 그러면서 TV로 이 영화를 보면서 흥분을 느끼게 되는 거. 뭐에 의해서? 관계 아니야. TV로 보고 흥분 느끼는 거야. 대단하다, 웅장하다 이런 식으로. 뭐에 의해서? 지금 만져지지 않고 본래 그대로의 자연. majestic 뜻이 뭐죠 여러분? 이건 장엄한 웅장한이에요. 웅장한 산 정상의 본래 그대로의 자연에 의해서 이 TV를 통해서 히말라야를 보고 나서 이 자연 그대로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느끼게 되는 거가 지금 5 앞에 1번이에요. 이거는 실제에 해당돼? 상상에 해당돼? 실제야 상상이야 이건. TV로 보고 대단하다 느끼는 거. 이건 뭐니? 이건 상상이죠. 또 상상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상상이라는 요소가 들어간다. 그죠? 이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거원은 이게 등반이거든. 이게 히말라야 네팔이 있거든. 네팔로 등반 가는 거. 이건 뭐니? 실제로 가보는 실제를 받는 거지. 그치? 이거에 관해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일단 말하는 거예요. 얘는 일단 살짝 물러나. 상상과 집에서 TV로 보고서 감동 느끼는 거 하고 실제로 네팔 가서 히말라야 가보는 거하고는 실제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이렇게 해줘요. 그럼 이거 읽으면 뭐야? 그러면 서로가 다르다는 얘기인가? 근데 뒤에서 또 수습해. 차이가 있긴 있다. 그런데 뒤에 보세요. 자, 요 문장 이해됐니? 그러니까 5 앞에는 1번 이거 상상이고 5 뒤에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상상, 쉽게 말해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imagination and 그 다음에 physical world. 이게 보시면 돼요. 똑같이. 이걸 풀어쓴 겁니다. 어렵게. 자, 근데 봐봐. 그 심지어 근데 letter는 뭐라고 이건? letter 후자죠. 그럼 뭐니 이건? 이 letter는 뭘 받니? 산에 실제로 가는 거. 실제로 가죠. 그죠? 오케이. 자, 근데 심지어 후자의 경우에서도 그러니까 산에 가는 경우에도 산에 간다는 얘기 100% 실제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서도 이 관광을 간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로 있는데 지금 삽입이 죄다 들어갔네? 자, 어떻게? 적어도 부분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채로 남아있냐? imaginary의 뜻이 뭐니 이건? 상상 속에 허구이란 단어예요. 허구의 세상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실제로 가더라도 사실은 그게 허구를 경험하는 걸 수 있대. 그 뒤에 내용 볼까? 그 관광을 실제로 간 사람들은 그 순간들을 경험하는데 그 순간이란 그 관광을 간 사람, 보세요. 이 관광을 간 사람들은 앞에서 이미 뭐 하고 관광을 떠난 거야, 앞에서. TV로 히말라야를 보고 감동받아서 관광을 떠난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이야. 자, 그 사람들은 경험하는데, 그 순간들은 뭐냐? 그 TV로 히말라야를 보고서 관광을 간 그 사람들이 이미 집에서 책을 통해서, 책자나 영화를 통해서 이미 봤던 순간들을 가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보세요. 그럼 봐봐. 집에서 책이나 책자나 영화를 통해서 봤던 그 히말라야나 네팔은 실제니 허구니? 집에서 본 건 허구죠. 그죠? 가서 내가 확인하려는 건 뭐야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허구 속에 있는 그 히말라야잖아. 실제 장소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건 뭐다? 내 머릿속에 있는 허구의 히말라야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마찬가지로 관광이란 건 뭐다? 상상과 실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거? 씨발 이걸 왜 해야 돼 우리가? 자, 히말라야 갈 일도 없네. 자, 그렇대요. 일단 이해를 하자. 자, 그래서 근데 웃긴 건 이렇게 어려운 지문이 연계가 잘 됩니다. 이게 논리 구조가 좀 탄탄하다는 거지. 다 이어주면서 논리적인 관점은 없잖아. 그죠? 자, 그런 관광을 간 사람들의 개념 뭐에 대한 뭔가 손상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그 다음에 친근하면서도 뭔가 순수한 indigenous 외우세요. 토착이라는 뜻이면 그 지역에 사는 여러분들 평촌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 뭔가 되게 순수한 그 토착 사람들에 대한 그 관광강 사람들의 개념들. 오케이? 이 개념도 언제 생긴 거야 이것도? 이 사람들은 되게 순진하고 되게 착하고 이 자연은 멋있어 라는 개념은 관광 가서 생긴 거야? 그 전에 생긴 거야? 그 전에 생긴 뭐다 이건? 허구다 이거 허구. 그죠? 허구잖아. 그러한 개념들이 아마도 자 confirm 보세요. 뭐지 이거?
뭐뭇을? 여러분 confirm하고 conform은 다르다 그랬잖아. 어떻게 다르지? confirm 얘는 뭐지? 뭐뭇을 확인하다. 얘는 수능하다, 따르다. 자 봐봐. 그럼 봐봐. 그러한 책에서 봤던 그러한 느꼈던 개념들이 아마도 뭐다? 확인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뭐다? 실제로 가서 봤는데 뭐가 더 강화된다는 얘기야. 뭐가 더 세진다. 그렇지? 머릿속에 있는 허구가 더 강화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 점에서 감각은 뭐다? 실제로 갔지만 또 결과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건 네가 먼저 책이나 영화에서 봤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서 본다 할지라도 또 허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봐봐. 똑같은 내가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이게 주장을 했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두 개가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를 설명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왜 연구 이런 거를 얘는 자 그러나 자 이제 자 이러한 뭐라고 할까 이건 확신 확인 강화를 할까 자 그러나 이제 이러한 확인이 is 자 anchor 보세요 anchor 명사로 뜻이 뭐지 이건 anchor 명사로 배에 있는 이런 뜻이 있고 동사는 뭐니 그러면 닻을 내리다라는 뜻이 있고 닻을 내린다는 얘기는 배가 뭐 한다는 얘기야 그지 뭔것을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확신이 고정된다는 얘기는 자 그러나 이제 이러한 확인은 딱 기반되어져 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디에 기반되어져 있냐 바로 자 보세요. 야 봐봐 여기서 이제라는 얘기는 왜 나왔니? 지금 어디로 갔어 지금? 어디로 갔어 이 사람들이? 그지 실제 장소로 간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뭐니? 지금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기반된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가서 느낀 거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지금 저게 피지컬로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뭐 real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tangible이라든지. 자 그다음 그래서 그 신화는 그에 따라서 전달되게 되어 훨씬 더 많은 훨씬 더욱더 강력한 방식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TV에 의해서 영화에 의해서 책에 의해서 말이죠. 가서 봤더니 뭐래? 사람들이 이런 거야. 사이클이야. 저기 뭐지? 굉장히 감명 깊어. 히말라야가 영화로 봤더니 히말라야 등반한 영화를 봤더니 다큐를 봤더니 실제로 가서 봐. 히말라야. 존나 대단해. 역시 내가 봤던 히말라야 그대로. 하지만 가서 보고 느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걔가 느낀 건 어떤 히말라야야? 영화에서 다큐에서 봤던 히말라야거든. 그치? 그리고서 돌아와서 그걸 또 전달하겠지. 히말라야에 대한 대단함을. 그치? 그럼 뭐야? 또 다시 허구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느끼지만 그것도 허구고 그걸 와서 또 대단하고 전파할 거 아니야? 계속 돌고 돈다. 그래서 관광이란 건 결과적으로 상상과 실제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특이한 산업이다라는 게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어렵죠, 그죠? 자, 힘들어. 자, 단어 시험 볼게요.